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새벽 3시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은 싸움판입니다. 그 싸움판의 한복판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표를 겸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즉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뻔해졌습니다. 왜 뻔해졌느냐 하면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을 뻔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김건희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재명 기소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로 제대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든지 정치적 압박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비상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수사한 겁니다. 요새 무슨 새로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자는 거죠. 그 자신이 없다는 건 뭐냐?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그것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당당하게 대하면 되지 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왜 불리하다고 생각할까요?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왜 불리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을 하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사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사설 요지가 이렇습니다. 어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 그리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서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인가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때 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해가지고 결국 무죄로 확정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상대방이 질문하니까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면 틀림없으나 그것이 첫째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로 아슬아슬하게입니다. 7대5 한 사람 차이입니다. 사실은 7대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기소된 사안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거짓말이냐 아니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뭐로 봐도 기소된 사안은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거짓말로 봐야 합니다. 첫째, 검찰 기소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그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즉 2021년 12월에 대장동 개발의 아주 핵심 관련자 중 하나였던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당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모른다.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점이었습니다. 이걸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해보니까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았고,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해외에 여행을 같이 했고, 골프를 같이 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만나서 보고를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모른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이고 일방적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러 번 했다. 아무리 대법원이 좌경화되어 있어도 무죄를 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예단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건 더 명백합니다.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 용도 지역 변경을 등급을 상향 4등급을 해가지고 준거주 지역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용적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한 사람들이 한 3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하니까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답을 하기를 이런 요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해 주라고 압박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남시장이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주었다. 완전히 국토부로 책임을 떠는 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해보니까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강제하고 협박한 적이 없다. 국토부에서는 의견만 전달했고 이것을 결정할 사람은 성남시장이다. 성남시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재량권은 성남시장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공문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공문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 거짓말이냐, 일방적 거짓말이냐? 이건 적극적, 일방적이죠. 그리고 악의적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고 국토부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있었던 거짓말에 대해서 2년 뒤입니다. 2020년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가 그게 결국 무죄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판결문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재판을 해도 이재명 의원은 유죄를 면하기 어렵고,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2018년에 2심에서
이재명 지사는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거든요. 벌금 300만 원. 최소한 벌금 3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게 법리상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지 1년 안으로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의 경우에는 1년이 더 늦어 가지고 2년 만에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 그 자체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재판 출석을 안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룰 때 어떻게 되느냐. 2024년 총선 전에는 선고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즉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은 의원직도 함께 상실하고 피선거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0년의 대법원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물러나든지 나기 전이든지 상관없이 그때보다는 대법원의 성향이 덜 좌경적이다, 덜 정파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국민 여론을 많이 영향받습니다. 특히 정치사건의 경우에 국민 여론은 현재 기소를 당연히 해야 했다는 게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도 이재명 편이 아니죠. 다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질 때 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고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것은 폐기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그때는 국회에서 3분의 2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석분포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으로는 특검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동 언론이 보도는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국민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의석수로 밀어붙인다? 그래도 통과 힘들고 거부권 행사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지만은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건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 실수라는 것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큰 스캔들이 터지면 불리하죠. 그런데 무슨 스캔들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된 걸로는 없어요. 없는데 그 정도는 특검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냥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요사이 떠도는 몇 가지 이야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 씨가 청와대 무리한 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통령 관저로 만들어서 지금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자그마한 사건이 나더라도 청와대 이전은 잘못된 것인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하여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 하루 수백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고 또 공관을 새로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거기에 미사일 부대도 배치되고 군사보호지역이 되고 거기에 비서실 그리고 경호실이 또 만들어진다더라.
낭비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런 데서 어떤 약점이 딱 하나 나오면은 그 점, 그 다음에 이준석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에 있어서는 저는 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선약입니다. 선약은 그런데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선약이라고 뱉다 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 손해를 봅니다. 감사합니다.